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안 표결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보리 대북 제재안 얘기부터 해보죠.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이것이 지금 가장 큰 핵심인데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의 기싸움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압박을 넣는다고 해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바뀌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여기 말고는 다른 협상 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안보리 차원에서 대화나 중재, 협상 절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무산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명분을 얻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봐라, 북한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분 쌓기죠.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 네. 그럼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도 하자.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무역 제재라든지 다른 종류의 압박을 우리가 가하겠다는 이제 그런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렇게 이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대화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절충도 안 된다면은 네. 미국이 독자적으로 어떤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이제 쌓는 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한반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배경일까요? 지금 어떤 협상에서의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압박 카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걸음 더 나가지고 한번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힘의 균형이라든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도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 정도 사태까지 네. 가면은 되겠느냐. 그 전에 이제 다른 방식을 좀 서로 얘기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전술핵 배치 그리고 핵무장 허용, 이건 어떤 수준의 얘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 두 가지 자체가 상당히 다른데요. 네. 전술핵 배치는 미국의 전술핵 자체는 이제 굉장히 투사 거리가 좀 짧고 위력이 적어서 어떤 전쟁 상황에서 적의 대량 진입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이지, 이건 상대방이 이제 핵을 썼을 경우에 절멸하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위력도 아니고요. 이거 자체는 어떤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두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핵 무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핵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 의지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국제 정치적으로 게임의 변화 정도를 떠나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자체 핵 무장을 하거나 네. 하다못해 미국 전술핵을 가지고 오면은 중국의 보복이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도 격렬히 항의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재무장이라든지 핵무장 도미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네.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술핵 재배치가 되려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다수결로 이제 의결이 될지가 첫째 문제고, 그리고 동맹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와의 외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절충안이 필요하겠죠. 다만 이게 어떤 핵 확산 금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은 됩니다. 절차는.
그런데 이제 그 외교적으로 우리가 잃을 거, 얻을 거 이런 걸 확실히 봐야죠.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거는 한반도에 그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 네. 핵 전쟁을 막는 그런 이제 그 단단한 열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그 압박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단 청와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고, 그런데 오늘자 그 아침 신문을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전술핵 배치 방안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어서요. 뭐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차원에서 어떤 뭐 다양한 그 전략적 선택의 하나로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이후 이제 미국도 오바마 정부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고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바뀐 그 정부가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지금 뭐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차원에서 요청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제 1991년 이후의 어떤 그 큰 원칙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사실상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한번 미국에 전해봤다.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논의에서도 굉장히 꼬리표로 따라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북한이 성명을 냈습니다. 미 안보리 제재가 추진되고 결의가 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다음 움직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핵을 두 개를 연속으로 쏘고 뭐 수소탄을 터뜨렸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전에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을 보면은 뭐 한 4개, 5개 정도를 연속으로 이제 이틀 정도에 걸쳐서 터뜨리면서 어떤 종류의 핵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터뜨릴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장거리 미사일 ICBM급에다가 뭔가 이제 한번 초장거리 실험을 해보는 네. 그런 것으로서 위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안 표결을 앞두고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